단타로 돈 벌 수 있어요? 아니요.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질문 코인 시장에서 너무나 흔합니다. 유튜브 댓글, 텔레그램 채팅방,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빠지지 않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단타로 번 수익 과연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수익 인증엔 환호하면서도 그 뒤에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기준 없이 진입을 하고 기준 없이 버티다 결국 기준 없이 손절합니다. 그 결과 멘탈은 부셔지고 계좌는 무너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단타로 수익과 손실을 오가면서 계좌는 점점 녹아내렸습니다. 단타로는 돈을 벌 수 없는 건가? 맞아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진짜 문제는 단타여서가 아니라 전략에 맞는 기준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실패와 복구의 과정을 통해 기준 없는 수익은 결국 사라진다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타는 수익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처음 투자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단 한 번도 기준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감각과 본능,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갑작스러운 뉴스 알림, 혹은 눈앞에 펼쳐진 초록봉 하나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수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씩을 베팅하곤 했죠. 그 무렵 리플이 말 그대로 미쳐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업비트에서 매일같이 상한가를 치던 시기가 있죠. 리플이 시총 2위를 찍는다, 은행들이 다 쓴다더라. 이런 말들이 유튜브, 커뮤니티, 심지어 회사 단톡방까지 퍼졌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이걸 놓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기대감이 아니라 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포모였죠. 진입가 3,400원, 다음날 마이너스 18% 급락, 손절하지 못하고 버티다 결국 마이너스 28%에서 손실 확정. 문제는 손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입한 이유도 없고 대응 기준도 없었다는 점이 더 컸어요. 누군가 왜 들어갔냐고 물으면 그냥 다들 산다길래요.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차트를 끄고 하루 종일 매매 내용을 종이에 써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건 매매가 아니라 반응이었다는 걸요. 상승하는 캔들을 보며 진입, 하락하면 희망의 로를 돌리며 버팀, 다른 사람 수익 인증을 보면 따라탐, 불안하면 익절, 조급하면 재진입. 이게 제 매매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모든 투자를 멈췄습니다. 계좌 앱을 삭제하고 트위터를 끊고 카카오톡 코인방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기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 기준은 단순한 진입 조건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기준은 거창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복잡한 지표, 수십 개의 전략, 실시간 뉴스 반영 이런 게 아닙니다. 기준은 지킬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다음 4가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4시간 이상 횡보한 차트일 것. 시장이 방향을 고르며 축적하는 단계죠. 두 번째, RSI가 35 이하일 것. 이미 과매도 국면으로 충분히 눌린 상황이죠. 세 번째, 거래량이 전일 대비 1.5배 이상 증가. 이건 실제 매수세 유입을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시장에 명확한 긍정 뉴스가 있을 것. ETF 자금 유입, 기업 채택 등 실체가 있는 정보만 포함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만든 다음날 BTC가 눌려주고 있었습니다. 기준을 대입해보니 조건이 3가지까지만 충족되었고 하나는 모호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들어가 볼까?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췄어요. 처음으로 기준이 진입을 막아주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준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회 아닌 것을 걸러주는 도구라는 걸요. 또한 기준을 만든다는 건 내 매매를 사전에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선 진입하지 않고 어떤 때는 손절을 하고 어떤 조건이면 익절을 하고 이걸 미리 정해두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나는 내 기준 안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기준을 세운 뒤 저는 기다렸어요. 억지로 기회를 만들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이 오기를 말이죠. 2019년 10월 말 BTC가 급등한 뒤 조정을 받는 구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육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이 하루 만에 7,500불에서 1,500불까지 급등했고 이후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선 이건 일시적인 반등이다, 고점이 다 왔다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그런 소음보다 제 기준표를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4시간 이상 횡보 구간 충족, RSI 36 충족, 거래량 전일 대비 1.6배 증가 충족, 정부 정책 관련 긍정 뉴스 충족. 드디어 제가 설정한 4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참아온 거니까요. 진입가 7,050불, 손절가 6,250불, 목표가 1,200불.
전략은 수익 매매 전략이었고 진입 후 약 2달 정도가 지난 후 BTC는 1200불을 터치했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70% 물량을 익절했고 나머지는 트레일링 스탑을 걸어 1500불에서 자동으로 포지션 종료되었어요. 이 매매는 단순한 수익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동이 내 기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자부심, 그게 이번 매매의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목표가 도달 직전에 조급하게 익절을 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욕심을 내다가 상승 반납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언제 들어가야 할지 뿐만 아니라 언제 나와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매매는 더 이상 무작정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제가 스스로 만든 기준, 즉 원칙이었습니다. 기준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그 이후부터 시작이죠.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건 그 기준을 매일 똑같이 지키는 일입니다. 왜냐면 시장은 매일 다르고 나의 감정도 매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제는 냉정하게 대응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예민해지고 내일은 피곤하거나 짜증이 나서 기준을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걸 막기 위해 저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과거에 실제로 매일 지켰던 매매 루틴입니다. 오전 9시 코인 마켓캡 급등 종목 체크, 트위터 핫이슈 탐색, 오후 1시 거래량 급등 종목 필터링, 기술적 조건 대조, 오후 6시 BTC, 이더리움 시장 복귀, 차트 캡처 및 일지 작성, 밤 10시 오늘의 매매 복귀, 기준 위반 여부 기록, 심리 점수화.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면서 진입과 청산 타이밍이 뚜렷해졌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감정 소비가 줄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진입 후 차트를 계속 들여다보며 불안했지만 이제는 조건이 충족되면 진입하고 조건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합니다. 고민이 아니라 실행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죠. 또한 저는 감정의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입 전 불안감, 진입 중 흥분, 손절 후 자책, 이 모든 감정에 점수를 주고 일지에 적었습니다. 이게 쌓이니까 어떤 조건에서 감정이 흔들리는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거래량이 없는 눌림목에 진입하면 항상 손절이 늦어지고 후회가 많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는 기준을 한 줄 더 추가했습니다. 거래량이 미약하면 진입 보류, 루틴은 기준을 강화시켜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준과 루틴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매매는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기준을 지키는 매매를 반복하면서 제 안에서 서서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수익률보다도 먼저 감정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익절 시점에서 욕심을 내지 않고 손절 시점에서 망설이지 않으며 진입 타이밍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좌의 등락에 따라 하루 기분이 좌우되지 않았고 수익을 냈다는 사실보다 계획대로 행동했다는 뿌듯함이 훨씬 더 컸습니다. 자연스럽게 승률과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수치로 보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수익, 즉 통제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진짜 수익은 통제력에서 시작되고 그 통제력은 기준을 통해 다져집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은 단순히 전략이 아니고 수익을 만들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수익은 언제든 일시적으로 날 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계좌가 2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수익은 대부분 지속되지 않습니다. 감정 기반의 매매는 결국 실수와 충동을 야기합니다. 조금 더 먹으려다 더 잃고 손절을 망설이다 계좌가 녹고 익절 후 재진입하다 오히려 손실을 키우죠.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게 기준, 즉 원칙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진입은 더 이상 감이 아니라 조건이 됩니다. 손절은 손실이 아니라 실행이 되고요. 익절은 조급함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기준은 사고방식이고 생존 전략이며 나를 감정에서 구해주는 심리적 안전장치입니다. 시청자님들, 기준은 오늘 당장 만들 수 있어요. 기준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전략, 고급 지표, 유료 리딩방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난 뒤 딱 한 줄의 기준만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RSI 40 이하에서만 진입한다, 고점 대비 20% 이상 눌림 종목만 진입한다, 손익비 1대2 이상의 셋업만 진입, 2번 연속 실패한 종목은 당분간 적금 금지. 이런 기준 하나만 있어도 당신의 매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이틀만, 일주일만 반복해보면 그 기준이 여러분을 보호해줄 겁니다. 기준은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이자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기준을 가지는 순간 당신은 시장의 피해자가 아니라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기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준과 루틴을 적용한 실전 예시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수익 인증이 아닌 왜 여기에 진입을 했고 어떻게 나왔으며 무엇을 배웠는가, 그런 이야기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여러분에게 투자자로서의 시야를 한 단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